한 걸음만 물러나도 상대는 쉽게 막다른 길에 빠질 수 있습니다. 삶의 철학입니다. 살다 보면 누군가에게 억지로 밀리거나 오해를 받거나 치열한 경쟁 속에 내몰릴 때가 있습니다. 앞으로 나아가고 싶고 맞서고 싶지만 서두를수록 길이 더 좁아지는 느낌이 듭니다. 마치 벽 모퉁이에 몰려 출구가 없어진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급할수록 오히려 숨이 막히는 순간이 찾아온다는 뜻입니다. 그 느낌은 영혼이 팽팽히 당겨져 숨조차 쉬기 어려운 것과 비슷합니다. 힘은 다 빠졌는데도 길은 보이지 않습니다. 바로 그때 한 걸음 물러나는 선택은 약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또렷한 정신에서 나오는 힘입니다. 숨을 고르고 판을 바라보는 틈이 되기 때문입니다. 요점은 물러남이 곧 깨어있는 힘이라는 것입니다. 옛사람들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루이모프업, 비엔롱 쪼이까오. 한 걸음 물러나면 바다는 넓고 하늘은 높아진다는 뜻입니다. 한 박자만 늦추면 시야가 크게 열립니다. 반대로 거칠게 밀어붙이기만 하는 사람은 스스로를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넣기 쉽습니다. 다시 말해, 한 걸음의 여유가 하늘을 열고 성급함이 길을 닫는다는 뜻입니다. 감정에 끌려가지 않고 한 걸음 물러나 바둑판을 또렷이 보게 되면 오히려 주도권은 내 쪽으로 돌아옵니다. 물러남은 잃는 것이 아니라 모으는 것입니다. 기다림과 준비가 되고 더 긴 걸음을 위한 힘이 쌓입니다. 그리고 그 틈에서 상대는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자기 성급함 때문에 스스로 막히는 길을 만들었다는 사실을 보게 되기도 합니다. 정리하면 물러남은 나를 지키는 동시에 판을 바꾸는 힘입니다. 바로 그 물러남 속에서 자신을 보호할 뿐 아니라 패배를 승리로 바꾸는 길도 열립니다. 도전을 지렛대로 삼을 수도 있습니다. 부드러움이 예상하지 못한 강함으로 바뀌기도 합니다. 요점은 부드러움이 약함이 아니라 전환의 기술이라는 것입니다. 한 걸음 물러나는 것은 패배가 아닙니다. 사람은 종종 앞으로만 가야 한다는 강박에 사로잡힙니다. 반드시 이겨야 하고 반드시 옳음을 증명해야 하며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강함을 보여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 강박이 양보를 두려워하게 만듭니다. 멈추는 것도 물러서는 것도 약함과 실패로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정리하면 많은 고통은 반드시 이겨야 한다는 생각에서 시작됩니다. 하지만 더 깊이 보면 한 걸음 물러나는 것은 패배가 아닙니다. 때로는 주도권을 지키는 가장 현명한 길입니다. 마음의 자세를 지키고 더 오래가는 승리를 준비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강물의 흐름을 떠올려 보십시오. 물은 세차게 흐를 때도 곧장만 가려 하지 않습니다. 요점은 자연은 돌파만이 아니라 우회로도 목적지에 간다는 것입니다. 강물이 바위를 만나면 고집스럽게 정면으로 들이받지 않습니다. 조용히 돌아 흐르고 스며들고 때로는 멈춘 듯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결국 큰 바다로 나아갑니다. 만약 물이 힘을 과시하려고 바위를 깨뜨리기만 하려 한다면 그 흐름은 막히고 본래의 힘도 잃기 쉽습니다. 한 걸음 물러나는 지혜가 있기에 장애를 풀고 목적지에 이릅니다. 정리하면 물의 승리는 부드러운 우회에서 나옵니다. 사람의 삶도 그렇습니다. 내가 한 걸음 양보하면 상대는 내가 약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겁을 먹었다고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양보는 불필요한 충돌을 피하는 길입니다. 큰 일을 위해 힘을 아끼고 짧은 승부가 아니라 긴 길을 선택하는 길입니다. 요점은 작은 승리를 버려 큰 길을 지키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의 승리는 때로는
환영일 뿐입니다. 반대로 순간에 지는 것, 이 미래에 더 큰 승리를 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상에서의 말다툼을 떠올려 보십시오. 두 사람이 뜨거운 감정으로 맞서면 서로가 옳다고만 주장합니다. 한마디, 두 마디가 점점 날카로워지고 결국 누구도 물러서지 않습니다. 그러면 관계가 깨지고 마음이 다치고 둘 다 상처를 입습니다. 정리하면 끝까지 밀어붙인 결과가 결국 둘 다의 손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둘 중 한 사람이 한 걸음 물러나 조용히 입을 닫으면 어떻습니까? 상대의 화도 서서히 가라앉습니다. 열기가 지나가면 상대는 자기 말과 행동의 무리함을 스스로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그때 물러난 사람은 진 것이 아닙니다. 화기를 지켰고, 관계를 지켰고, 무엇보다 자기 마음의 평정을 지킨 것입니다. 요점은 진짜 승리는 마음을 지키는 데 있습니다. 많은 사람은 강하게 맞서고 당장 공평을 따져야 배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 반대일 때가 많습니다. 참는 것, 물러설 줄 아는 것. 바로 그때 더 큰 용기가 필요합니다. 앞으로 나아가는 것은 본능일 수 있습니다. 물러나는 것은 의식적인 선택입니다. 정리하면 물러남은 본능이 아니라 의식의 힘입니다. 화가 난 사람은 쉽게 폭발합니다. 그러나 침착한 사람은 멀리 봅니다. 감정을 눌러두고 큰 그림을 봅니다. 어떤 말도 전해 내려옵니다. 작은 일마다 다투지 않는 사람이 결국 인생 전체에서 이긴다는 뜻입니다. 침착함의 힘은 한 걸음 물러나 긴 판을 잡는 힘입니다. 요점은 긴 승리는 짧은 다툼의 포기에서 시작됩니다. 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 걸음 물러서면 바다는 넓고 하늘은 높아진다. 조금만 양보해도 삶의 공간이 훨씬 넓어질 수 있습니다. 살아본 사람들은 압니다. 물러선다고 해서 내 가치가 줄어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성숙함이 드러납니다. 정리하면 양보는 자존심의 손해가 아니라 성숙의 표지입니다. 아이들은 장난감을 꼭 가져야 한다고 울며 떼를 씁니다. 그러나 어른은 압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때로는 지나가는 것이 더 지혜롭습니다. 일에서도 비슷합니다. 때로는 한 발 물러나 다른 사람이 빛나게 두어야 오래도록 자리를 지키고 존중도 얻을 수 있습니다. 사랑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을 조금 양보하고 잠시 침묵할 줄 알아야 오래가는 행복이 지켜집니다. 요점은 물러남은 회피가 아니라 중요한 것을 지키는 기술입니다. 산을 오르는 길을 생각해 보십시오. 가파른 바위길에서는 무작정 앞으로만 갈 수 없습니다. 때로는 한 발 물러나 돌아가는 길을 찾거나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무리하게 돌진하면 힘이 빠지고 미끄러집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물러남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더 단단한 길을 찾기 위해 잠시 물러날 뿐입니다. 정리하면 물러남은 안전과 지속을 위한 선택입니다. 현실에서 뛰어난 기업가나 리더들도 물러나는 법을 압니다. 단기적으로 손해를 받아들이고 협상에서 양보하기도 합니다. 그 대신 장기적 이익을 얻습니다. 순간의 다툼이나 갈등은 긴 경력의 길에 비하면 아주 작은 점일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득실은 긴 여정의 작은 일부일 뿐입니다. 요점은 장기 목표 앞에서는 단기 감정이 작아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똑똑한 사람은 자존심이 이성을 덮게 두지 않습니다. 언제 나아가고 언제 물러나야 하는지 압니다. 더 중요한 것은 물러남이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내 마음이 평안해지기 위한 선택입니다. 늘 이겨야 하고 늘 앞서야 한다고 생각하면
마음은 계속 긴장하고 지칩니다. 하지만 물러날 줄 알면 마음이 가벼워지고 생각이 맑아집니다. 정리하면 물러남은 평안을 회복하는 길입니다. 옛사람들은 이렇게도 말했습니다. 니난본, 송꺼엠 쪼이랑, 루이목부억, 비엔롱 쪼이까오. 조금 참으면 파도는 잔잔해지고 바람은 잠잠해진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한 걸음 물러나면 하늘과 바다가 넓어진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단지 갈등을 피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의 삶의 방식이고 삶의 철학입니다. 요점은 참음과 물러남이 곧 삶의 리듬이라는 것입니다. 승패는 많은 경우 상대적인 개념에 불과합니다. 말다툼에서는 이겼지만 친구를 잃는다면 그것이 진짜 승리이겠습니까? 눈앞의 이익을 챙겼지만 사람들의 존중을 잃는다면 그 또한 손해입니다. 반대로 작은 싸움에서는 진 듯해도 사람의 마음을 지키고 신뢰를 지키고 내 마음의 평안을 지킨다면 그것은 인생 전체의 승리가 될 수 있습니다. 요점은 무엇을 얻고 무엇을 잃는가를 더 크게 보라는 것입니다. 삶에서 침착한 사람들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험담과 시비 앞에서 급히 해명하지 않습니다. 어려움 앞에서도 성급히 반응하지 않습니다. 한 걸음 물러나서 보고 기다리고 때를 고릅니다. 그래서 실수를 줄이고 더 멀리 갑니다. 정리하면 이것은 소극성이 아니라 삶의 기술입니다. 한 걸음 물러나는 것은 모으기입니다. 준비하기입니다. 큰 그림을 보기입니다. 그리고 순간의 감정에 끌려가지 않는 것입니다. 한 걸음 물러날 줄 아는 사람은 이미 자기 자신을 다스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막다른 길에 몰릴 일이 적습니다. 요점은 감정을 다스리면 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라오츠는 물을 들어 말했습니다. 물은 부드럽고 약해 보이지만 단단한 것을 이긴다고 했습니다. 다투지 않기 때문입니다. 물은 억지로 이기려 하지 않지만 결국 바다로 갑니다. 사람도 매번 작은 일에 이길 필요가 없습니다. 매번 말로 증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정리하면 다투지 않는 힘이 가장 오래 갑니다. 물러난다는 것은 무엇이든 다 내준다는 뜻이 아닙니다. 멈춰야 할 때를 알고 나아갈 때를 아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혜의 본령입니다. 가정에서는 부모가 한 걸음 물러나 화를 줄이고 더 많이 들어주면 집안 공기가 따뜻해질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도 한 걸음 물러나 동료에게 기회를 주면 오래가는 협력과 존중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요점은 물러남이 관계를 살리는 방향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길에서 한 걸음 양보하고, 줄에서 한 자리 양보하고, 토론에서 한마디 양보하면 세상은 훨씬 부드러워집니다. 여기서 말하는 물러남은 개인의 선택을 넘어 더 인간적인 환경을 만드는 일입니다. 그 의미를 알게 되면 잃을까봐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마음이 가벼워지고 평안이 생깁니다. 정리하면 물러남은 삶의 숨길을 넓혀줍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압니다. 인생길이 길고 넓다는 것을 압니다. 어떤 때는 강하게 나아가야 합니다. 어떤 때는 멈춰야 합니다. 어떤 때는 한 걸음 물러나야 훨씬 멀리 갈 수 있습니다. 그 유연함 덕분에 막다른 길에 몰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침착함을 잃은 상대가 스스로 막다른 길에 빠지기도 합니다. 요점은 유연함이 곧 생존력이라는 것입니다. 한 걸음 물러나면 상대는 길을 잃기 쉽습니다. 일상관계에서 우리는 갈등과 마찰을 자주 만납니다. 직장에서도 그렇고, 사랑에서도 그렇고, 친구 사이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때 사람의 본능은 맞서고 싶은 것입니다. 내가 옳다고 증명하고
상대가 틀렸다고 만들고 싶어집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역설이 있습니다. 내가 갑자기 한 걸음 물러나면 오히려 상대가 당황하며 막히는 경우가 있다는 점입니다. 정리하면 상대는 맞설 벽을 필요로 할 때가 있습니다. 격투 장면을 떠올려 보십시오. 두 사람이 동시에 달려들면 힘이 정면으로 부딪혀 점점 격렬해집니다. 그런데 한쪽이 갑자기 물러나 피하면 상대는 목표를 잃습니다. 주먹은 허공을 치고 힘은 빠지고 마음은 허전해집니다. 삶의 다툼도 이와 비슷합니다. 상대가 더 열을 올릴수록 사실은 여러분의 반격을 통해 불꽃을 유지하려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점은 다툼은 상대의 반응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한 걸음 빠져나와 반응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상대는 마치 허공을 치는 사람처럼 됩니다. 결국 스스로 지치고 스스로 무의미함을 느끼게 됩니다. 여기서 물러남의 묘미는 도망이 아닙니다. 상대가 만든 게임 자체를 깨뜨리는 데 있습니다. 상대는 벽이 필요합니다. 부딪힐 대상이 있어야 계속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그 벽이 되어주지 않으면 상대가 오히려 궁지에 몰립니다. 정리하면 여러분이 하지 않는 것, 이 판을 바꾸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은 강하게 반응해야 상대가 두려워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침묵과 한 걸음 물러남이 상대를 더 불안하게 합니다. 반격이 없으면 어디를 공격해야 할지 모릅니다. 그 텅 빈 공간이 보이지 않는 압력이 됩니다. 화가 난 사람은 여러분이 같이 화내주길 기다립니다. 그래야 자기 주장이 옳다고 느끼기 쉽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평온하면 상대는 자기 분노와 불합리함을 마주할 수밖에 없습니다. 요점은 평온이 상대를 거울 앞에 세운다는 것입니다. 사회에서 시비를 좋아하는 사람도 만납니다. 말로 이기려 하고 한마디도 치려 하지 않습니다. 그 게임에 함께 들어가면 끝이 없습니다. 말할수록 지치고 마음은 더 소진됩니다. 하지만 한 걸음 물러나면 상대는 더 이상 상대가 없습니다. 이기고 싶은 마음이 설 곳이 사라집니다. 다툼을 좋아하는 사람에게 가장 두려운 것은 종종 침묵이라고 합니다. 침묵은 스스로에게 묻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나? 정말 이게 가치가 있나? 정리하면 침묵은 상대를 자기 질문으로 데려갑니다. 일상에서 이를 보여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한 부부가 다투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계속 소리를 높이며 아내를 몰아붙였습니다. 거친 말로 구석까지 몰아넣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맞서지 않았습니다. 말없이 물 한 컵을 따라 남편 앞에 놓고 조용히 앉았습니다. 그 순간 남편의 기세가 멈췄습니다. 방안이 조용해졌습니다. 그 고요함이 남편으로 하여금 자기 행동의 무리함을 보게 했습니다. 요점은 물러남이 다툼을 짧게 끝내는 힘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싸움은 몇 시간이고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몇 분 만에 멈췄습니다. 물러난 사람은 약해서가 아니라 지혜로워서 물러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지혜가 상대를 막다른 길로 몰아넣은 것입니다. 인생에서 더 어려운 일은 앞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멈추는 때를 아는 것입니다. 물러나는 때를 아는 것입니다. 누구나 이기려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누구나 한 걸음 물러날 용기를 가지는 것은 아닙니다. 정리하면 물러남에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사람들은 무시당할까봐 두려워합니다. 체면을 잃을까봐도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 때문에 오히려 이기고 싶은 함정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러면 남이 만든 판 위에서 꼭두각시처럼 움직이게 됩니다. 반대로
물러날 줄 아는 사람은 남에게 끌려가지 않습니다. 스스로 판을 잡습니다. 장자가 이런 뜻으로 말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자연을 따르고 다투지 않으면 누구도 이길 수 없다는 말입니다. 요점은 다투지 않는 사람이 오히려 가장 강하다는 뜻입니다. 동양 철학에는 유로 강을 이긴다는 원리가 있습니다. 부드러움과 고요함이 거친 힘을 풀어버린다는 뜻입니다. 가느다란 나무는 바람을 따라 휩니다. 바람이 강할수록 더 낮추고 더 물러납니다. 그래서 부러지지 않습니다. 반면 뻣뻣한 것은 쉽게 꺾입니다. 유연한 것은 자기 자신을 지켜냅니다. 여러분이 물러날 줄 알면 그 순간 유가 됩니다. 그러면 상대의 강이 설 곳이 없어집니다. 결국 상대가 지는 자리가 됩니다. 정리하면 물러남은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형태를 바꾸는 지혜입니다. 현실에서도 많은 관계가 한 번의 물러남으로 살았습니다. 가정에서는 아버지가 아이의 잘못 앞에서 잠시 침묵해주는 것이 큰 꾸중보다 더 깊은 반성을 만들기도 합니다. 직장에서는 상사가 감정을 누르고 한번 참아주는 것이 아랫사람을 감동시키고 스스로 바꾸게 만들기도 합니다. 친구 사이에서도 오해 앞에서 한번 침묵해주는 것이 우정을 지키기도 합니다. 상대가 막히는 것은 복수가 아닙니다. 스스로 깨닫는 기회입니다. 요점은 물러남이 상대에게 자기 성찰의 자리를 준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늘 물러나기만 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언제 물러나야 하는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화기를 지키기 위해, 불필요한 충돌을 피하기 위해, 더 중요한 것을 보호하기 위해 물러나는 것입니다. 물러남은 상대에게 계속 밀리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상대가 밀어붙이는 일이 얼마나 무의미한지 스스로 보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물러나도 잃는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주도권을 지킵니다. 상대의 막힘은 여러분의 지혜가 만든 결과일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물러남은 손해가 아니라 주도권의 다른 형태입니다. 사실 사람의 가장 큰 자아는 남을 이기려는 마음보다 내가 옳다를 증명하려는 마음일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물러나는 순간 그 증명 게임에서 내려옵니다. 그러면 상대는 갑자기 독백을 하게 됩니다. 혼자 말하고, 혼자 다투고, 혼자 화를 냅니다. 상대의 가장 큰 막힘은 더 이상 상대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반대로 여러분의 가장 큰 자유는 그 무의미한 판에서 빠져나오는 것입니다. 요점은 빠져나오는 순간이 곧 승리입니다. 물러날 줄 아는 사람은 약한 사람이 아닙니다. 내공을 길러온 사람입니다. 눈앞의 작은 승리에 흔들리지 않고 더 중요한 것을 볼 줄 아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차분히 물러나면 스스로에게 관찰의 기회를 줍니다. 조정할 시간을 줍니다. 전체를 볼 시간을 줍니다. 무엇이 진짜 중요한지, 무엇이 허영인지 보게 됩니다. 상대의 격한 기세에 내 마음이 끌려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러분은 고요한 거울이 되어 상대가 자기 모습을 보게 만듭니다. 정리하면 고요함은 상대를 비추는 거울이 됩니다. 이것이 옛사람들이 말한 진짜 힘입니다. 힘줄의 힘이 아닙니다. 말의 힘도 아닙니다. 권력의 힘도 아닙니다. 자기 통제의 힘입니다. 참음의 힘입니다. 한 걸음 더 멀리 보는 힘입니다. 내가 나를 다스리면 남의 판에 끌려가지 않습니다. 그 판에서 빠져나오면 더 이상 끌려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침묵으로 판을 이끄는 사람이 됩니다. 그때 성급한 사람은 스스로 길을 잃고 스스로 막히며 스스로 출구를 찾아야 합니다. 요점은 여러분이 조용해질수록 상대는
더 불안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니난뜨, 송엠 조이랑, 루이모프억, 비엔롱, 조이까오. 이는 갈등을 피하라는 말에 그치지 않습니다. 아주 깊은 삶의 철학입니다. 제때의 침묵과 의식적인 물러남은 품격을 떨어뜨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한 단계 더 높여줍니다. 한 번 물러설 때마다 상황을 다스리고 자기 자신을 다스리게 됩니다. 그것이 성숙이고, 그것이 내공이고, 그것이 지혜입니다. 정리하면 물러남은 사람을 더 크게 만듭니다. 경쟁이 심하고 마찰이 많은 세상입니다. 자아가 큰 사람들이 자기 존재를 증명하려고 합니다. 그런 세상에서 물러날 줄 아는 사람은 가장 넓은 길을 찾은 사람입니다. 소리를 높이지 않아도 됩니다. 맞서지 않아도 됩니다. 그 평온함이 오히려 타인을 돌아보게 합니다. 상대를 당황하게 하고 스스로 막히게 합니다. 그리고 그 막힘은 모든 것이 가라앉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관계가 구해지기도 합니다. 상대가 스스로 깨어나기도 합니다. 요점은 물러남이 관계를 살리는 기회가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해하면 물러설 때 무시당할까봐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양보할 때 체면을 잃을까봐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물러남은 실패가 아니라 지혜로운 사람의 기술이라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마음의 평안을 지키고 시야를 맑게 하고 중요한 일에 힘을 남기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깨닫게 됩니다. 진짜 자유는 누군가를 이기는 데 있지 않습니다. 무의미한 싸움에 끌려가지 않는 데 있습니다. 그 싸움을 부추기는 이기고 싶은 자아에 묶이지 않는 데 있습니다. 정리하면 자유는 승패가 아니라 묶임에서 벗어남입니다. 물러나야 주도권을 잡습니다. 많은 사람은 주도권이란 늘 앞으로 나아갈 때 생긴다고 믿습니다. 늘 우위를 점하고 먼저 말하고 먼저 손을 쓰면 통제권을 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삶은 직선으로만 움직이지 않습니다. 때로는 정반대입니다. 오히려 한 걸음 물러날 때 비로소 주도권을 잡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말은 모순처럼 들리지만 삶의 기술과 처세의 가장 깊은 교훈 가운데 하나입니다. 요점은 물러남이 주도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둑판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초보는 앞만 보고 달려들어 공격합니다. 말을 잡는 데만 마음이 쏠려 당장 이기는 것처럼 느낍니다. 하지만 고수를 만나보면 알게 됩니다. 겉으로는 손해처럼 보이는 물러서는 수가 오히려 더 단단한 판의 시작일 때가 많습니다. 요점은 물러남이 곧 패배가 아니라 판을 짜는 시작일 수 있다는 뜻입니다. 고수는 기꺼이 말을 한 칸 물립니다. 때로는 교환을 하고 때로는 일부러 내주기도 합니다. 무능해서가 아니라 기세를 모으고 박자를 쌓아두기 위해서입니다. 몇 수 뒤에야 그 힘이 드러나도록 보이지 않는 그물을 깔아둡니다. 여기서 물러남은 자리를 내주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흐름을 이끄는 방법입니다. 다시 말해, 앞에 한 칸이 아니라 전체 판을 보는 힘입니다. 삶에서도 많은 분들이 착각합니다. 양보하면 통제권을 잃는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통제권을 가장 빨리 잃게 만드는 것은 한 걸음 물러남이 아니라 한 번의 성급한 분노일 때가 많습니다. 바로 반응하는 순간 감정이 핸들을 잡습니다. 다툼에 뛰어드는 순간 상대가 만든 회전 속으로 빨려 들어갑니다. 요점은 감정이 앞서면 내가 판을 잃는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한 걸음 물러나면 달라집니다. 폭풍의 한가운데서 나와 바깥에서 전체를 봅니다. 흐름을 재고 리듬을 느끼고 상대의 의도를 알아차린 뒤에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러남은 지배에서
벗어나는 선택입니다. 그리고 그때 비로소 행동의 시점이 내 손으로 돌아옵니다. 정리하면 물러남은 주도권을 되찾는 거리입니다. 옛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욕석 불달, 서두르면 도달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멀리 가려면 느긋할 줄 알아야 하고, 주도하려면 참을 줄 알아야 한다는 가르침입니다. 주도권은 당장 이기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박자를 조절하는 데 있습니다. 요점은 속도가 아니라 리듬을 잡는 사람이 결국 이긴다는 뜻입니다. 한 걸음 물러나면 대화의 박자가 느려집니다. 거칠게 밀려오던 파도가 자연히 호흡을 고르게 됩니다. 상대는 기다려야 하고, 예측해야 하고, 스스로를 더 드러내게 됩니다. 그 순간 여러분이 박자를 섭니다. 한 박자 물리는 것은 마치 대화의 배경음악을 다시 맞추는 일과 같습니다. 정리하면 조용히 박자를 바꾸면 판이 바뀐다는 뜻입니다. 대화에서 우리는 종종 공격을 받습니다. 비난을 들으면 본능적으로 즉시 반박하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즉각적인 반응은 상대에게 가장 큰 선물이 되기도 합니다. 상대는 한마디 던지고 나는 바로 받습니다. 그렇게 나는 상대의 시나리오 안으로 들어갑니다. 요점은 빠른 반응이 꼭 지혜로운 답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럴 때 한순간만 물러나 보십시오. 가벼운 미소, 짧고 차분한 한마디, 혹은 잠시의 침묵만으로도 됩니다. 그러면 그물에서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내가 원안으로 뛰어들지 않으면 소용돌이는 스스로 중심이 비게 됩니다. 상대는 기대한 반응을 얻지 못해 허전해지고 나는 다시 관찰자의 자리에 섭니다. 정리하면 들어가지 않으면 휘말리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리더십에서도 물러남은 전략이 됩니다. 훌륭한 리더는 분노가 치솟을 때 결정을 내리지 않습니다. 한 걸음 물러나 먼지가 가라앉을 시간을 줍니다. 감정의 메아리가 잦아들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 다음에 숫자와 사실이 말하게 합니다. 요점은 멈출 줄 아는 사람이 더 정확히 결정한다는 뜻입니다. 또 물러남은 듣는 자리를 만듭니다. 여러 의견을 듣고 팀이 진짜 말을 할 수 있도록 빈 공간을 줍니다. 상대의 입장에도 잠시 서보며 무엇이 핵심인지 가려냅니다. 그래서 마지막 결정은 고요한 호수처럼 담담해 보이지만 조직 전체를 움직이는 힘을 품게 됩니다. 성급한 사람은 먼저 달려가지만 그 성급함 때문에 오히려 주도권을 놓칩니다. 정리하면 늦어 보이는 한 박자가 결국 고삐를 잡게 만든다는 뜻입니다. 협상에서도 물러남은 전환의 숨입니다. 양쪽이 계속 공격만 하면 쉽게 깨집니다. 그런데 한쪽이 말을 멈추고 잠시 쉬자고 하거나 작은 양보를 딱 맞는 자리에 놓으면 공기가 바뀝니다. 상대는 자기 위치를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줄을 너무 팽팽히 당기는 대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요점은 작은 물러남이 큰 합의를 여는 다리가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 물러남은 항복이 아닙니다. 더 나은 합의를 위한 다리입니다. 바람이 거셀 때 연주를 잠깐 풀어주면 바람이 누그러지고 연은 더 높이 오를 수 있습니다. 물러남도 그렇습니다. 한 번 숨을 주고 다시 잡는 것입니다. 그렇게 건너가면 마음이 편한 쪽으로 흘러가기도 합니다. 정리하면 물러남은 이기는 방식의 전환입니다. 그렇다면 언제 물러나고 언제 나아가야 할까요? 답은 단 하나의 공식이 아니라 습관에 있다고 합니다. 먼저 반응하기 전에 멈추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깊게 한 번 숨 쉬는 것만으로도 감정과 나 사이에 틈이 생깁니다. 그 다음에는 판단 대신 질문을 놓아보십시오. 요점은 멈춤과 질문이 시야를 넓힌다는 뜻입니다. 또 하나는 긴 목표를 선택하는 습관입니다. 긴 목표는
짧은 이익을 내려놓게 만듭니다. 이 세 가지가 익숙해지면 여러분은 적게 움직여도 더 주도하게 됩니다. 적게 말해도 더 효과적으로 됩니다. 쓸데없는 동작은 줄고 핵심을 정확히 건드리게 됩니다. 정리하면 습관이 바뀌면 삶의 주도권이 바뀝니다. 물러난다고 해서 경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물러남은 무의미한 충돌에서 빠져나와 에너지를 지키는 선택입니다. 경계는 여전히 분명합니다. 다만 소리로 지키지 않을 뿐입니다. 일관성으로 지킵니다. 필요할 때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하고, 분명한 근거로 말하고, 흔들리지 않는 행동으로 보여줍니다. 요점은 경계는 소란이 아니라 일관성으로 세워진다는 뜻입니다. 아이를 키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즉시 압박하기보다 부모가 한 박자 물러나 아이의 말을 끝까지 듣는 일이 있습니다. 비난하기보다 이야기로 열어주고 결과를 함께 생각하게 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아이는 큰 소리로 배우기보다 손을 잡고 이해의 다리를 건너며 배웁니다. 여기서 물러남은 어른의 자아를 낮추고 지혜로운 사랑을 앞으로 내미는 일입니다. 정리하면 교육에서의 주도권은 통제가 아니라 성숙한 사랑에서 나옵니다. 정신 건강에서도 물러남은 바탕이 되는 처방입니다. 과부하일 때 자신을 약하다고 몰아붙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루를 물려 쉬는 것도 필요합니다. 1시간을 물려 앉아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10분을 물려 숨을 고르는 것도 충분히 큰 회복이 됩니다. 요점은 잠깐의 물러남이 삶의 리듬을 다시 세운다는 뜻입니다. 누군가가 험담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에게 해명하려는 욕구에서 물러나 말해야 할 사람에게만 말하는 선택이 있습니다. 실패 앞에서도 억지로 웃어야 한다는 강박에서 물러나 잠깐 슬퍼할 수 있습니다. 그 슬픔에서 배움을 건져 올리면 다시 길이 생깁니다. 이런 물러남은 삶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삶의 박자를 내가 잡는 일입니다. 정리하면 물러남은 도망이 아니라 회복과 재정렬입니다. 옛사람들은 삶이 긴 싸움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대나무는 오래 뿌리를 키운 뒤에야 높이 뻗습니다. 손자는 나를 피하고 기세를 보존해 전체를 이긴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맹자에도 이런 뜻의 말이 전해집니다. 작은 일마다 이기려 하지 않는 사람이 결국 인생 전체에서 이긴다는 뜻입니다. 요점은 작은 승부를 내려놓는 사람이 큰 길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히 해야 합니다. 물러남은 잘못된 것과 타협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물러남은 더 또렷이 보기 위해서입니다. 정확한 지점을 선택하기 위해서입니다. 헛된 말싸움에 힘을 쓰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부당함 앞에서는 무의미한 말다툼에서 물러날 수 있습니다. 대신 증거와 절차와 연대와 법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물러남과 전진은 서로를 돕는 호흡이라는 뜻입니다. 나쁜 습관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쓸데없는 자책에서 한 걸음 물러나되 작은 규율로 앞으로 나아가면 됩니다. 매일 조금씩 바꾸는 습관으로 전진하시면 됩니다. 물러남과 전진이 잘 어울리면 그것은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것과 같습니다. 어느 한쪽도 쓸모없는 박자가 아닙니다. 요점은 물러남과 전진은 서로를 살리는 리듬이라는 뜻입니다. 내면이 이 사실을 이해하면 시간은 물러날 줄 아는 사람의 편에 선다고 말합니다. 일도 그 편에 섭니다. 사랑과 우정도 그 편에 선다고 말합니다. 물러남은 에너지를 지켜주고 남의 존중을 지켜주고 내 평안을 지켜주기 때문입니다. 이 세 가지가 모이면 느려 보여도 단단하게 멀리 갑니다. 정리하면 오래가는 사람은 늘 에너지를 지키는 사람입니다.
한 걸음 물러난다는 것은 마음의 자세를 지키는 일입니다.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것은 남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이기는 것입니다. 갈등 앞에서 누구나 자기 입장을 세우고 싶어 합니다. 내가 옳고 내가 지지 않았다는 말을 끝까지 쥐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더 따질수록 마음은 불안해지고 내면의 힘은 더 소모됩니다. 요점은 이기려는 마음이 오히려 나를 지치게 만든다는 뜻입니다. 정말로 강한 사람은 말싸움에 능한 사람이 아닙니다. 늘 이기는 사람이 아닙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마음의 자세를 고요히 지키는 사람입니다. 그 마음의 자세를 지키는 중요한 방법 가운데 하나가 한 걸음 물러나는 것입니다. 물러남은 약함이 아닙니다. 내 마음이 하찮은 일에 흔들리지 않게 하는 선택입니다. 정리하면 물러남은 마음을 보호하는 기술입니다. 상대가 화를 내고 공격하고 비꼬는 말을 할 때 곧바로 맞받아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순간 상대의 감정, 폭풍 속으로 빨려 들어갑니다. 평정을 잃고 판단을 잃고 나중에 후회할 말을 뱉기 쉽습니다. 하지만 침묵으로 한 걸음 물러나고 가볍게 미소 짓거나 마음을 두지 않으면 다릅니다. 바깥의 폭풍은 그대로여도 안쪽의 평화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요점은 반응할 일과 흘려보낼 일을 가르는 것이 마음의 힘입니다. 사실 삶의 많은 일은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크지 않습니다. 비난 한마디, 시기 한 번, 작은 마찰 같은 것들입니다. 그것을 꽉 붙들고 스스로를 피해자로 만들면 긴장과 고통 속에 오래 머무르게 됩니다. 한 걸음 물러나 가볍게 보시면 마음이 훨씬 가벼워집니다. 그래서 옛말에 이런 말도 있습니다. 못 거우쩌. 한 번 참고 넘기면 좋은 일이 9번 온다는 뜻입니다. 요점은 참음은 두려움이 아니라 마음을 지키는 힘이라는 것입니다. 참는 사람은 약한 사람이 아니라 강한 사람입니다. 감정을 다스리고 자아를 다스리고 한순간의 분노로 큰 판을 깨지 않기 때문입니다. 말로는 이겼을지 몰라도 마음이 무너졌다면 그것은 진짜 승리가 아닙니다. 진짜 승리는 바깥에 파도가 쳐도 안쪽이 평안한 상태를 지키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승리는 바깥이 아니라 안쪽에서 결정됩니다. 산을 떠올려 보십시오. 바람이 불고 비가 오고 천둥이 울려도 산은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마음도 그러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남이 화를 내든 무엇을 말하든 내가 마음의 자세를 지키면 그 말은 바깥의 바람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 흔들리지 않음이 상대를 돌아보게 하기도 합니다. 요점은 흔들리지 않는 마음이 가장 큰 설득이 되기도 한다는 뜻입니다. 가정이나 직장에서도 많은 갈등은 자아가 커서 커집니다. 모두가 옳고 싶고 모두가 인정받고 싶으니 충돌이 커집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한 걸음 물러나 침착함을 지키면 상황이 내려앉습니다. 분노가 지나가면 이성이 돌아옵니다. 그때 상대도 내가 왜 이렇게까지 했나 하고 보게 됩니다. 물러난 사람은 자신을 지켰을 뿐 아니라 관계도 지켰습니다. 정리하면 한 사람의 평정이 관계 전체를 살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물러남은 또한 내려놓음의 연습입니다. 우리가 화가 나는 이유는 대단한 일 때문만이 아닙니다. 무심한 말 한마디, 사소한 행동 하나에도 폭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인생길의 먼지 같은 것일 때가 많습니다. 먼지를 꼭 움켜쥐면 내 손만 더러워집니다. 한 걸음 물러나 놓아버리면 하늘이 더 넓게 보입니다. 요점은 내려놓음이 시야를 넓혀준다는 뜻입니다.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인간의 가장 큰 힘은
권력이나 돈이 아니라 평정을 지키는 능력이라고 말입니다. 공자도 군자는 침착함을 근본으로 삼는다고 했다고 전해집니다. 침착해야 밝아진다는 뜻입니다. 듣기에는 단순하지만 실천은 평생의 공부입니다. 침착함은 겉으로 조용한 것이 아니라 안이 안정된 상태입니다. 칭찬과 비난에 흔들리지 않는 마음입니다. 정리하면 물러남은 침착함을 몸에 붙이는 연습입니다. 그래서 물러남은 즉각 반응하지 않는 연습입니다. 남의 파도에 내 배를 맡기지 않는 연습입니다. 그저 관찰하고 숨을 고르고 파도가 스스로 사라지게 두는 연습입니다. 현실에서도 그렇습니다. 침착한 사람은 사업에서 판을 잡기 쉽습니다. 성급한 사람은 감정에서 손해를 보기 쉽습니다. 화가 많은 사람은 귀한 것을 잃기 쉽습니다. 요점은 감정은 가장 비싼 대가를 요구할 때가 있다는 뜻입니다. 정말로 노련한 사람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쉽게 화내지 않습니다. 작은 일로 다투지 않습니다. 사소한 일에 감정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몰라서가 아니라 다 알면서도 그럴 가치가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마음의 평안을 바꾸지 않으려는 선택입니다. 그래서 한 걸음 물러납니다. 요점은 평안은 교환할 수 없는 값이라는 뜻입니다. 길거리에서 다투는 장면을 떠올려 보십시오. 한 사람은 욕을 하고 소리를 지르고 싸우려고 달려듭니다. 다른 한 사람은 조용히 아무 말 없이 돌아서서 갑니다. 누가 더 강해 보이십니까? 밖에서 보면 답은 분명합니다. 소라는 사실 통제력을 잃은 모습입니다. 침묵은 통제력을 지킨 모습입니다. 물러남은 지는 것이 아니라 의미 없는 전쟁에 들어가지 않는 선택입니다. 정리하면 본능을 이기는 선택이 곧 강함입니다. 결국 우리는 남의 행동과 말을 통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내 반응은 통제할 수 있습니다. 물러날 줄 알면 바깥이 내 안을 흔들지 못합니다. 그 힘이 진짜 뿌리입니다. 한 걸음 물러난다고 내가 작아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크게 자랍니다. 감정의 노예가 아니라 자신을 다스리는 사람이라는 표시이기 때문입니다. 요점은 물러남은 나를 키우는 방식입니다. 물러남 속에서 우리는 더 멀리 봅니다. 더 단단하게 걷습니다. 무엇보다 마음의 자세, 곧 안온함을 지킵니다. 이 안온함은 돈으로도 권력으로도 살 수 없다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침착함은 조용한 힘이라고 합니다. 그 조용한 힘이 오래가는 승리의 바탕이 됩니다. 말싸움에서 한 번 이길 수는 있어도 한 걸음 물러날 줄 아는 사람이 인생 전체에서 이길 수 있다고 말합니다. 정리하면 오래가는 승리는 조용한 힘에서 나옵니다. 한 걸음 물러나 마음의 자세를 지키는 것은 정신 건강을 기르는 열쇠이기도 합니다. 물러나는 습관을 들이면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을 가릴 수 있게 됩니다. 오래 가야 할 것과 잠깐 지나갈 것을 구분하게 됩니다. 그래서 충동적인 반응이 줄고 피로가 줄고 의미 없는 소용돌이에 빠지는 일이 줄어듭니다. 요점은 물러남이 마음의 체력을 키운다는 뜻입니다. 삶의 속도도 자연히 달라집니다. 더 천천히, 더 깊게, 더 부드럽게 살게 됩니다. 여러분이 한 걸음 물러서는 선택을 할 때마다 마음은 새로운 근육을 하나 더 얻습니다. 그 근육은 자기 통제의 근육입니다. 스스로를 지키는 힘이 조금씩 단단해집니다. 정리하면 물러남은 마음을 단련하는 훈련입니다. 무술의 대가를 떠올려 보십시오. 그 사람은 늘 기술을 내지르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반발 물러나 관찰하며 중심을 낮춥니다. 상대의 움직임과 기세를 읽어낸 뒤에야 움직입니다. 겉은 고요하지만 안에서는 준비가 이미 끝나 있습니다.
요점은 고요함 속의 준비가 진짜 실력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걸음 물러나는 순간 영혼의 중심을 낮추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아갈 때는 충동이 아니라 힘과 분별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순간의 기세가 아니라 맑은 눈으로 길을 잡게 됩니다. 정리하면 물러남은 다음 걸음을 더 정확하게 만드는 준비입니다. 우리는 바깥 세상을 다 바꿀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세상을 받아들이는 방식을 바꿀 수는 있습니다. 장자는 자연을 따르고 마음을 거울처럼 하라고 했다고 전해집니다. 장면이 오면 비추되 붙잡지 말고 장면이 가면 남기지 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한 걸음 물러나면 그 거울을 닦는 것과 같습니다. 삶의 그림자가 오고 가도 흔적을 남기지 않게 됩니다. 요점은 붙잡지 않을 때 비로소 자유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한 걸음 물러나는 것은 마음의 자세를 지키는 일입니다. 사람을 작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크게 만듭니다. 남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내 분노를 이기고 내 조급함을 이기는 길입니다. 기회를 빼앗는 것이 아니라 어떤 기회가 잡을 가치가 있는지 보게 해줍니다. 무엇보다도 잠깐의 평안뿐 아니라 깊고 단단한 삶의 토대를 만들어줍니다. 정리하면 물러남은 삶의 뿌리를 세우는 선택입니다. 사람들은 침착함을 조용한 힘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오래가는 승리는 늘 그 조용한 힘 위에 서 있다고 합니다. 말다툼에서 한 번 이길 수는 있어도 한 걸음 물러날 줄 아는 사람이 인생 전체에서 이길 수 있다는 말도 있습니다. 요점은 한 번의 승리가 아니라 한 삶의 승리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물러나야 더 멀리 나아갈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은 물러남을 실패로 봅니다. 약함으로 보고 포기로 봅니다. 걸음이 느려지면 곧바로 저 사람은 뒤처졌다라고 판단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물러남은 끝이 아니라 준비입니다. 활시위를 뒤로 당겨야 화살이 더 멀리 날아가듯이 물러남은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힘의 축적일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물러남은 도약을 위한 당김일 수 있습니다. 표범이 도약하기 전에 몸을 낮추는 것도 같은 이치입니다. 중심을 낮추고 힘줄을 모아 두었다가 다음 순간 더 정확하고 더 강하게 뛰어오릅니다. 그 낮춤이 힘을 잃는 것이 아니라 힘을 모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물러남도 마찬가지입니다. 잃는 것이 아니라 쌓는 것입니다. 요점은 낮춤이 곧 축적이라는 것입니다. 삶은 늘 직선이 아닙니다. 굽이도 있고 오르막도 있고 느리게 가야 하는 구간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돌아가야 안전합니다. 어떤 때는 멈춰야 다음 길이 보입니다. 그 물러남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성숙의 바닥이 되고 길을 다시 비추는 거울이 되고 다음 걸음을 더 단단히 준비하는 고요한 시간입니다. 정리하면 돌아감은 낭비가 아니라 재정비입니다. 앞만 보고 달리는 사람은 넘어지기 쉽습니다. 구덩이를 못 보고 경고를 못 보고 자기 한계를 못 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제때 물러나는 사람은 더 멀리 갑니다. 물러날 때마다 관찰하고 조정하고 축적하기 때문입니다. 대나무를 보십시오. 하늘로 치솟기 전에 오랜 시간 뿌리를 조용히 내립니다. 겉으로는 자라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안에서는 힘을 쌓고 있습니다. 요점은 보이지 않는 시간에 진짜 힘이 자란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뿌리가 충분히 깊어지면 대나무는 빠르게 높이 오릅니다. 높이 올라도 꺾이지 않습니다. 그 법칙이 물러남의 법칙입니다. 겸손하고 조용하지만 결과는 오래 남습니다. 사람도 어떤 시기에는 내가 뒤로 가는 것 같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이 배우는 시간이고, 쌓는 시간이고, 치유하는 시간이라면 그 물러남은 도약의 시작이 됩니다. 정리하면 물러남이 곧 성장의 숨은 구간일 수 있습니다. 일에서도 그렇습니다. 때로는 빛나는 자리보다 덜 눈에 띄는 일을 맡게 될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손해처럼 보여도 그 자리에서 진짜 스승을 만나고 기본기를 쌓고 프로의 습관을 배우면 그것이 큰 자산이 됩니다. 규율, 협업, 감정 관리, 소통, 자료를 읽는 힘 같은 것들은 값으로 매기기 어렵습니다. 몇 해 뒤에는 눈앞에 이익만 세던 사람보다 더 멀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요점은 지금의 작은 물러남이 미래의 큰 길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옛말에도 이런 뜻이 있습니다. 작은 일마다 이기려 들지 않는 사람이 끝내는 인생 전체에서 이긴다는 뜻입니다. 오늘의 번쩍이는 불빛을 층기보다 내일의 밝은 아침을 준비하는 마음입니다. 정리하면 짧은 빛을 버려 긴 빛을 얻는 것입니다. 사랑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사람이 다툴 때 서로가 오름을 쥐고 놓지 않으면 무엇이 남겠습니까? 말로 한 번 이기려고 하다가 관계 전체를 잃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감정이 치밀 때 말을 멈춥니다. 이성이 얇아졌을 때는 조용히 물러섭니다. 대화를 다른 시간으로 옮겨 두 마음이 함께 가라앉을 때 다시 이야기합니다. 양보는 패배가 아니라 서로를 이어주는 다리를 지키는 일입니다. 요점은 사랑은 이김이 아니라 이어짐으로 지켜진다는 것입니다. 일상에서도 그렇습니다. 어떤 젊은이는 빨리 부자가 되고 싶어 무리한 투자에 뛰어듭니다. 앞으로만 달리고 멈출 줄도 물러날 줄도 모릅니다. 시장이 바뀌면 크게 무너집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은 위험한 판에서 한 걸음 물러나 자본과 체력을 지킵니다. 그 시간에 관찰하고 배우고 생각을 새로 합니다. 때가 무르익으면 더 맑은 전략과 더 깨어있는 마음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더 크게 성공하기도 합니다. 정리하면 제때 물러나는 사람이 결국 때를 잡는다는 뜻입니다. 물러남은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도 줍니다. 앞으로만 달리면 우리는 쉽게 군중에 끌려갑니다. 허상 같은 경쟁에 빨려 들어갑니다. 내 것이 아닌 기준을 붙잡습니다. 그런데 물러나면 빈 공간이 생깁니다. 그 공간에서 질문이 나옵니다. 어디로 가고 있는가? 정말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 길은 내 가치와 맞는가? 답이 흐릿하다면 물러남은 더더욱 필요합니다. 빨리 가서 잘못된 곳에 도착하는 것보다 잠시 멈춰 길을 고르는 것이 낫기 때문입니다. 요점은 속도보다 방향이 먼저입니다. 이런 물러남은 마음 안으로 돌아오는 시간입니다. 이성과 감정이 함께 앉아 회의를 하는 시간입니다. 꿈과 현실이 조용히 합의를 하는 시간입니다. 그 합의가 맑아지면 다음 걸음은 전혀 달라집니다. 흔들리며 가는 걸음이 아니라 중심을 가진 걸음이 됩니다. 정리하면 물러남은 마음의 지도 그리기입니다. 사람들이 물러남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체면 때문일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체면은 남의 눈에서만 크게 보입니다. 성숙의 길에서는 물러남도 숨처럼 자연스럽습니다. 겨울이 물러나야 봄이 옵니다. 겨울이 없으면 나무와 풀은 어떻게 깊이 쉬며 영양을 쌓겠습니까? 밀물이 오려면 썰물이 물러나야 합니다. 해가 져야 다음 날 새벽이 밝습니다. 요점은 자연도 물러남으로 다음 계절을 준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러나 더 멀리 가는 것은 하나의 삶의 기술입니다. 물러날 줄 아는 사람은 실패한 사람이 아닙니다.
멀리 보는 사람입니다. 쌓을 줄 아는 사람입니다. 때를 고를 줄 아는 사람입니다. 창조에서도 물러남은 중요합니다. 생각이 막히면 억지로 짜내려 하지 말고 잠시 자리에서 물러나 걸어보십시오. 동네를 한 바퀴 돌고 나무 그늘을 보고 바람 소리를 듣고 호흡을 고르면 됩니다. 영감은 공간을 필요로 합니다. 억지로 짜낼수록 더 메말라지기 쉽습니다. 정리하면 물러남은 영감의 자리를 만드는 일입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오면 뜻밖의 문장이 흘러나옵니다. 멜로디가 떠오릅니다. 구성이 또렷해집니다. 물러남이 눈을 맑게 하고 머리에 먼지를 털어주고 긴장을 풀어주기 때문입니다. 대화에서도 물러남은 즉시 답해야 한다는 욕구를 내려놓는 일입니다. 우리는 속도를 지혜로 착각하기 쉽습니다. 빨리 답한다고 해서 늘 현명한 것은 아닙니다. 한 번 숨을 쉬고 조금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내일 아침에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 라고 미루는 것도 좋은 물러남입니다. 정리하면 늦춤은 서로를 존중하는 방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상대의 열도 가라앉습니다. 사실을 확인할 시간도 생깁니다. 오해도 조금씩 풀립니다. 대화는 감정의 원을 빙빙 돌지 않고 핵심으로 들어갑니다. 물러남은 내 품격을 지키고 상대의 품격도 지킵니다. 정신 건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며칠은 사회관계망을 줄이고 내 마음의 소리를 듣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래서 한 발 물러나 검진을 받고 충분히 자고 천천히 먹고 15분이라도 앉아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요점은 내 안이 무너지면 바깥의 승리도 오래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나를 소진시키는 사람에게서 물러나 나를 살리는 곳으로 돌아오십시오. 이것은 이기심이 아니라 자기 사랑입니다. 안쪽에 평안이 없으면 바깥의 전진은 언젠가 무너집니다. 관계에서도 물러남은 보호입니다. 분위기가 거칠어질 때 물러나 상처 주는 말을 하지 않게 합니다. 내가 지쳤을 때 물러나 지킬 수 없는 약속을 하지 않게 합니다. 질투가 올라올 때 물러나 내 안에 오래된 상처를 보게 하고 치유하게 합니다. 요점은 물러남이 관계의 끈을 끊지 않고 지키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물러나기 위해 물러나는 것과 두려워서 도망치는 것은 어떻게 구분할까요? 기준은 동기와 계획입니다.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물러남에는 목표가 있습니다. 배우려는 계획이 있습니다. 다시 돌아올 시점도 있습니다. 준비되었는지 확인할 기준도 있습니다. 물러난 뒤에 책을 더 읽고 기술을 더 배우고 관계를 더 다지고 규율을 세우고 내공을 기르면 그것은 도약을 위한 물러남입니다. 정리하면 물러남 뒤에 성장이 있으면 그것은 전략입니다. 반대로 물러난 뒤에 불평과 비교와 방치가 커지면 그것은 두려움의 물러남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러남은 전략이지 도피 습관이 아닙니다. 라오츠도 부드러움과 겸손이 힘의 문이라고 말합니다. 다투지 않는 것은 손을 놓는 것이 아니라 싸울 판을 고르고 때를 고르고 방식을 고르는 것입니다. 겸손은 자신을 깎는 것이 아니라 자아를 잠시 옆에 두고 삶의 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요점은 물러남에는 선택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러남의 리듬은 씨앗과 같습니다. 씨앗은 바로 싹을 내지 않습니다. 고요함이 필요하고 어둠이 필요하고 시간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계절이 오면 땅을 뚫고 올라옵니다. 조급함은 풍년의 적입니다. 그러니 오늘 여러분이 양보해야 하고 속도를 늦춰야 하고 뒤처진 것처럼 느껴지더라도
그것을 곧 실패로 단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더 큰 도약을 준비하는 과정일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지금의 느림은 내일의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눈앞의 이익만 보지 않습니다. 긴 여정을 봅니다. 시간의 발소리를 듣고 계절의 법칙을 압니다. 그래서 오늘의 물러남을 끝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일의 큰 전진을 위한 준비로 봅니다. 핵심은 긴 시간을 보는 눈이 삶을 지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스스로에게 물러나기 위한 계획을 하나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보강해야 할 기술을 적어보십시오. 새로 만들고 싶은 습관을 정해보십시오. 키우고 싶은 인간관계도 떠올려 보십시오. 무엇보다 쉬는 시간표를 지키겠다고 마음먹어 보시기 바랍니다. 요점은 물러남도 방향이 있으면 흔들리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돌아올 시점을 정해두면 더 좋습니다. 더 깊고, 더 단단하고, 더 지속 가능한 새로운 나로 돌아오는 날을 말입니다. 그리고 매일 작은 한 가지를 실천해 그 지점으로 다가가면 됩니다. 앞에 지도가 있으면 물러남이 불안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긴 여정에서 잠시 머무는 처마가 되고 쉬어가는 나루가 됩니다. 다시 말해, 물러남은 쉼이자 재정렬입니다. 결국 물러나 더 멀리 가는 것은 구호가 아니라 평생 연습하는 기술입니다. 군중의 압력을 이겨내는 용기도 필요합니다. 때를 재는 지혜도 필요합니다. 작지만 중요한 일을 꾸준히 하는 규율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보상은 충분히 큽니다. 요점은 물러남의 기술은 삶의 품격을 만들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삶의 리듬이 생기고 깊이가 생기고 시야가 생깁니다. 의미 없는 싸움에 덜 끌려가게 됩니다. 허영한 마찰에 덜 다치게 됩니다. 칭찬과 비난의 빈 껍데기에 에너지를 덜 빼앗기게 됩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 돌아보면 멈췄던 날들과 늦췄던 순간들이 오히려 삶을 세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핵심은 늦춤이 결국 나를 살렸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다음 문 앞에서도 두렵지 않게 됩니다. 필요하다면 또 한 걸음 물러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알게 됩니다. 한 걸음 물러남 뒤에는 발판이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침묵 뒤에는 힘이 있고 인내 뒤에는 성취가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정리하면 물러남은 끝이 아니라 도약의 구조입니다. 화살이 날기 전에는 뒤로 당겨집니다. 호랑이가 덮치기 전에는 몸을 낮춥니다. 대나무가 하늘로 오르기 전에는 뿌리를 깊게 내립니다. 그러니 물러나서 다시 나아가십시오. 멀리, 그리고 단단히 나아가십시오. 요점은 물러남을 아는 사람이 결국 멀리 간다는 뜻입니다. 인생길에서 위험한 것은 느림이 아닙니다. 무의식으로 너무 빨리 가는 것입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멀리 가버리는 것입니다. 사회가 만든 보이지 않는 경주에 끌려가다 보면 우리는 스스로를 잃기 쉽습니다. 그래서 한 걸음 물러남은 약함이 아니라 약이 됩니다. 핵심은 물러남이 내면을 되찾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 물러남은 세상을 더 맑은 눈으로 보게 해줍니다. 자기 안을 비춰보게 해줍니다. 무엇이 진짜 중요한지, 무엇이 그저 소음인지 가려보게 해줍니다. 장자는 마음을 거울처럼 하라고 말했다고 전해집니다. 오는 것은 비추되 달라붙지 말고 가는 것은 남기지 말라는 뜻입니다. 요점은 붙잡지 않을 때 마음이 밝아진다는 것입니다. 한 걸음 물러나면 시야가 넓어집니다. 앞만 보는 사람은 좁은 창으로 세상을 봅니다. 물러날 줄 아는 사람은 창을 넓게 열어 하늘까지 봅니다. 그래서 큰 그림을 보고 큰 길을 택합니다. 그러니 물러남은 뒤처짐이 아니라 더 넓게 보는 선택입니다. 정리하면
물러남은 시야의 확장입니다. 그렇게 멈춰보면 우리가 크게 여겼던 일이 사실은 작게 보이기도 합니다. 꼭 지켜야 한다고 믿었던 것들이 사실은 내려놓아도 되는 것임을 알기도 합니다. 기분을 흔들던 칭찬과 비난이 바람처럼 지나가는 것임을 알기도 합니다. 그 순간 우선순위가 다시 정렬됩니다. 다시 말해, 물러남은 삶의 기준을 바로잡는 시간입니다. 일에서도 그렇습니다. 잠시 멈춰 돌아보고, 실수에서 배우고, 진심 어린 피드백을 듣고, 에너지를 다시 채우면 사람은 달라집니다. 그 시간은 낭비가 아니라 투자입니다. 산을 오르는 사람이 중간 쉼터에서 줄을 점검하고 물을 마시듯이 말입니다. 그 덕분에 정상에 더 안전하게, 더 온전하게 도착합니다. 요점은 멈춤은 성공의 일부라는 뜻입니다. 사랑에서도 한 걸음 물러남이 관계를 살릴 때가 많습니다. 다툼에서 말로 이기려 하면 결국 둘 다 다칩니다. 그러나 잠시 거리를 두고 조용히 숨을 고르고 각자 자신을 돌아보면 다리가 남습니다. 물러남은 영원히 떠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더 넓은 시야로 다시 다가가기 위한 것입니다. 정리하면 물러남은 관계를 끊는 것이 아니라 있는 방식일 수 있습니다. 또 물러남은 세상의 미세한 함정을 보게 합니다. 요즘은 정보가 넘치고 유행은 파도처럼 오고 갑니다. 누군가가 부추기고 어떤 기회가 요란하게 떠오를 때 무작정 달려들면 쉽게 먹잇감이 되기도 합니다. 한 걸음 물러나 질문하고 확인하면 진짜 가치와 과장된 포장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물러남이 삶의 필터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물러남은 성숙의 길이기도 합니다. 젊을 때는 쉽게 반응하고 쉽게 화가 납니다. 경험이 쌓일수록 알게 됩니다. 힘은 큰 소리가 아니라 기다림과 선택에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자아를 낮추어 안쪽의 소리를 듣는 순간 지혜가 싹됩니다. 정리하면 물러남은 내면의 성장을 부르는 움직임입니다. 한 번이라도 물러나 본 사람은 남을 더 너그럽게 바라보게 됩니다. 쉽게 단정하지 않습니다. 서둘러 결론을 내리지 않습니다. 사람마다 자기 길이 있고 누구나 어느 순간에는 속도를 늦추며 배워야 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요점은 물러남이 사람을 넓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산을 오르는 사람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바위턱에 서면 잠깐 멈춰 주변을 봅니다. 지나온 길을 확인하고 앞으로 갈 길을 가늠합니다. 만약 고개도 들지 않고 계속 오르기만 한다면 길을 잃기 쉽습니다. 미끄러져 다치기도 쉽습니다. 정리하면 멈추어 보는 순간이 오히려 더 안전한 전진을 만듭니다. 삶에서도 한 걸음 물러나는 시간은 새로운 힘을 쌓는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시간일 수 있습니다. 가족 곁에 머무는 시간일 수 있습니다. 몸을 돌보고 마음을 정돈하는 시간일 수 있습니다. 그 시간은 여러분을 늦추는 것이 아니라 다음 걸음을 더 정확하게 만들어줍니다. 요점은 쉬어가는 시간이 곧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물러남은 직감도 다시 살려줍니다. 바쁘고 시끄러운 삶 속에서는 머릿속 소음이 커집니다. 압박과 정보와 비교가 겹치면 섬세한 내면의 목소리는 묻힙니다. 그런데 한 걸음 물러나 조용해지면 그 목소리가 다시 들립니다. 정리하면 고요함이 직감을 깨운다는 뜻입니다. 그때는 그동안 놓쳤던 신호들이 보이기도 합니다. 묻혀있던 생각이 떠오르기도 합니다. 진짜 감정이 무엇이었는지 알게 되기도 합니다. 직감이 또렷해지면 다음 전진은 힘만 센 전진이 아니라 맞는 방향의 전진이 됩니다. 요점은
올바른 방향이 가장 큰 힘입니다. 또 물러남은 치유의 시간이 되기도 합니다. 실패를 겪었을 때, 상처를 받았을 때, 억지로 괜찮은 척하며 바로 일어나려 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잠시 물러나 올 수 있어야 합니다. 쉬고, 돌보고, 도움을 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정리하면 치유 없는 전진은 오래 가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나무가 가지가 부러졌을 때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스스로 아물고 다시 새순을 내기까지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사람도 그렇습니다. 마음이 닫힌 자리 위에 바로 성취를 올리려 하면 언젠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 물러나 치유하는 시간은 결코 미루는 것이 아닙니다. 요점은 치유는 전진의 기반입니다. 물러남은 인내도 가르칩니다. 현대 사회는 빠름을 미덕처럼 말합니다. 즉시 결과를 내라고 다그칩니다. 하지만 자연은 늘 자기 법칙대로 움직입니다. 씨앗은 계절을 지나야 싹이 납니다. 푸른 열매는 시간이 지나야 익습니다. 정리하면 성장에는 반드시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물러나 자연의 리듬을 허락하는 것은 자기 삶을 존중하는 태도입니다. 준비가 익을 때까지 기다리는 것은 게으름이 아닙니다. 오히려 긴 길을 가는 지혜입니다. 그리고 때가 오면 힘은 막을 수 없을 만큼 자라납니다. 요점은 때가 오면 전진은 저절로 강해진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물러남은 멀리 가기만이 아니라 멀리 보기이기도 합니다. 물러나 본 사람은 10년을 봅니다. 20년을 봅니다. 그 시야가 있기에 다음 선택이 덜 흔들립니다. 실수가 줄고 후회도 줄어듭니다. 정리하면 시야가 길어지면 삶이 안정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성급하게 달릴 때 여러분은 잠깐 물러나 고요히 바라볼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투고 빼앗을 때 여러분은 배우고 자라며 중심을 잡을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승패에 집착할 때 여러분은 성숙과 실력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때가 무르익으면 소란 없이도 목표에 닿을 수 있습니다. 요점은 조용한 성장 끝에 조용한 성취가 온다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물러난다고 가치가 줄지 않는다는 것을 압니다. 오히려 물러남은 시야와 담대함의 증거가 됩니다. 군중의 속도에 휘둘리지 않을 용기입니다. 잠시 멈춤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정할 용기입니다.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다는 것을 아는 지혜입니다. 정리하면 물러남은 삶의 주도권을 되찾는 선택입니다. 물러남은 씨앗을 심는 일과도 같습니다. 오늘 바로 싹이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그것은 큰 나무가 되어 그늘을 만들고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니 오늘 여러분이 양보해야 하고 속도를 늦춰야 하고 뒤처진 것처럼 느껴지더라도 그것을 곧 실패로 단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더 큰 걸음을 준비하는 과정일 수 있습니다. 요점은 오늘의 느림이 내일의 힘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러나 나와 세상을 더 또렷이 보는 것은 가장 자유로운 행동이기도 합니다. 남의 박자에 끌려가지 않고 내 박자를 내가 정하기 때문입니다. 그 리듬 속에서 여러분은 더 멀리, 더 단단히, 더 평안하게 전진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물러남은 자유를 낳고 자유는 길을 엽니다. 물러나야 내면의 힘이 자랍니다. 삶이 흔들릴수록 사람들은 바깥의 힘을 힘이라고 착각합니다. 목소리가 크고 행동이 거칠고 속도가 빠르면 강하다고 믿기 쉽습니다. 그러나 폭풍이 오면 그런 힘은 쉽게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뿌리가 깊지 않기 때문입니다. 요점은 진짜 힘은 바깥이 아니라 안쪽에 있다는 것입니다. 진짜로 강한 사람은 늘 선두에 서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칭찬과 비난, 영광과 수치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 내면의 자율성과 안정이 바로 힘입니다. 그리고 그 힘을 기르는 중요한 방법이 제때 한 걸음 물러나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물러남은 내면으로 돌아오는 문입니다. 여러분이 물러나면 잠시 소란에서 떨어져 나올 수 있습니다. 비교와 다툼에서 떨어져 나올 수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숨을 듣고 감정을 보고 가치가 무엇인지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시간은 비처럼 땅을 적셔주고 뿌리에 영향을 주는 시간입니다. 요점은 멈춤이 내면을 회복시킨다는 것입니다. 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과와 프로젝트와 기대만 댔다 보면 몸과 마음이 먼저 고갈됩니다. 짧은 휴식, 독서, 운동, 배움, 좌정은 약해지는 일이 아닙니다. 다시 강해지는 길입니다. 지친 사람은 이끌 수 없습니다. 안쪽이 비어 있으면 바깥의 전진도 오래 가지 못합니다. 정리하면 회복이 곧 실력입니다. 사랑에서도 물러남은 치유가 됩니다. 다툼 뒤에 바로 다음 관계로 달려가는 것이 늘 전진은 아닙니다. 혼자 있는 시간 속에서 자신을 돌보고 용서하고 받아들이는 법을 배우는 것이 더 긴 전진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시간은 사랑을 더 성숙하게 만들고 다음 인연을 더 깊게 만들 수 있습니다. 요점은 자기 자신에게 돌아오는 길도 전진입니다. 수련과 공부에서도 물러남은 실천의 일부입니다. 무술을 배우는 사람은 기본 동작으로 돌아가기도 합니다. 수행하는 사람은 조용히 앉아 마음을 가라앉히기도 합니다. 그 물러남은 멈춤이 아니라 뿌리를 깊게 하는 과정입니다. 뿌리가 깊어야 움직임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정리하면 기본으로 돌아가는 일이 곧 실력의 바탕입니다. 현대의 빠른 흐름 속에서 물러남은 타지 않기 위한 기술이기도 합니다. 일과 정보와 비교의 강물은 세차입니다. 계속 뛰어들면 어느 날 고갈된 자신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루 전화기를 덜 보는 일, 밤에 소음을 줄이는 일, 자연을 찾는 일은 작아 보여도 큰 차이를 만듭니다. 요점은 작은 물러남이 큰 회복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러남은 자기 규율을 키웁니다. 반응하지 않고 한 번 숨을 고르는 것, 화난 말을 삼키는 것, 서두르지 않고 배우는 것, 불편한 감정에서 도망치지 않고 바라보는 것. 이런 작은 선택들이 내면의 힘을 키웁니다. 그 힘은 드러나지 않지만 결정과 행동에서 분명히 나타납니다. 정리하면 내면의 힘은 작은 선택에서 자랍니다. 마라톤 선수를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처음부터 전력 질주하지 않습니다. 호흡을 조절하고 몸의 신호를 듣고 힘을 아끼며 마지막을 준비합니다. 그 과정은 물러남의 연속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덕분에 끝에서 강하게 뻗습니다. 인생도 긴 마라톤입니다. 요점은 끝까지 가려면 박자를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 걸음 물러나 내면의 힘을 기르는 사람은 중간에 다 타버리지 않습니다. 길 한복판에서 지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멀리, 더 오래, 더 안정적으로 갈 수 있습니다. 인생을 오래 가는 힘은 겉의 속도가 아니라 안의 버팀에서 나옵니다. 요점은 내면의 힘이 인생의 체력이라는 뜻입니다. 이 습관이 자리 잡으면 칭찬과 비난에 덜 흔들리게 됩니다. 성공과 실패 앞에서도 마음이 덜 들썩입니다. 밖의 평가가 내 기분을 결정하지 못하게 됩니다. 폭풍 속에서도 잠깐 앉아 있을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정리하면 흔들림이 줄어들수록 자유가 커집니다. 또 하나의 변화가 있습니다. 반사적으로 튀어나오는 반응이 줄어듭니다. 대신 선택한 반응을 할 수 있게 됩니다.
화가 치밀어도 바로 쏟지 않고 한 박자 숨을 고르고 보게 됩니다. 그 사이에 지혜가 들어옵니다. 요점은 반응이 아니라 선택이 여러분을 지킵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감정이 여러분을 끌고 가지 못합니다. 상대가 불안해도 그 불안이 그대로 여러분의 불안이 되지 않습니다. 상대가 화가 나도 그 화가 그대로 여러분의 화가 되지 않습니다. 내 감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올라오면 올라오는 대로 보아주고 지나가면 지나가는 대로 흘려보낼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감정은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이 능력은 관계에서도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이 성급히 반응하지 않으면 상대도 열을 내릴 시간을 얻습니다. 여러분이 하루의 긴장을 잠깐 내려놓고 회복한 뒤 집으로 돌아가면 가족에게 더 좋은 존재감을 줄 수 있습니다. 마음이 바닥난 채로 돌아가면 작은 일에도 날이 서기 쉽습니다. 요점은 회복된 마음이 관계의 온도를 바꿉니다. 또 여러분이 작은 유혹을 한번 물러나 큰 가치를 지키면 사람들은 여러분을 믿게 됩니다. 그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가장 강한 자산입니다. 신뢰는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지만 한번 생기면 오래 갑니다. 정리하면 절제는 신뢰를 낳고 신뢰는 내공을 드러냅니다. 마지막으로 물러남은 삶의 의미를 다시 찾게 합니다. 여러분이 잠깐 물러나 조용해지면 질문이 생깁니다. 무엇이 나를 진짜로 행복하게 하는가? 무엇이 나를 끝없이 지치게 하는가? 무엇을 위해 살고 싶은가? 무엇을 내려놓아야 하는가? 이런 질문은 소음 속에서는 들리지 않습니다. 고요 속에서만 또렷해집니다. 요점은 고요가 삶의 방향을 보여준다는 뜻입니다. 그 질문들에 답이 조금씩 생기면 다시 나아갈 때 길이 분명해집니다. 목표가 또렷해지고 마음이 편안해지고 머리가 맑아집니다. 그 힘은 바깥에서 빌리는 힘이 아닙니다. 안쪽에서 솟는 힘입니다. 그래서 어떤 권력도 빼앗을 수 없고 어떤 평가도 흔들기 어렵습니다. 정리하면 안에서 나온 힘은 오래 갑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내면의 힘을 기르기 위해 한 걸음 물러난다면 그것은 더 멀리 가기 위한 준비입니다. 더 단단히 살기 위한 준비입니다. 더 아름답게 살기 위한 준비입니다. 그렇게 물러날 줄 아는 사람은 결국 새로운 길을 엽니다. 그리고 그 길은 바깥의 소란보다 안쪽의 평안으로 이어집니다. 요점은 물러남은 더 깊은 삶으로 들어가는 문입니다.